상식이 없다라는 말씀 들으니까 저는 또 사법부를 생각하게 됩니다. 상식적인 면에서 비춰보면은 한덕수도 그렇고 박성재도 그렇고 추경호까지 영장이 기각되는 거 보면 아니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구속이 돼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사법부는 뭔가 다툴 여지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판단은? 근데 약간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있다. 그 제일 이해 안 되는 영장 기각은 역시 박성재, 한덕수 예.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영장 기각은 이해가 안 되고, 왜냐하면 이거는 내란의 가담한 뭐 구체적으로는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겉으로 드러난 행동들이 명백하게 있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뭐 비상 회의를 소집해서 야, 서울구치소에 몇 명 수용 가능해, 뭐 그리고 출국 금지 할 수 있게 준비해라, 뭐 이게 이제 외부적인 행위. 뭐 한덕수 당시 총리의 경우에는 아니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그 국무 행위에 대해서 문서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중에 만들어 뭐 이래서 부서하고 부서시키고 이런 행동들이 있는데 네. 추경호 의원은 이게 입증이 사실은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바꾼 거, 그리고 표결 방해한 거 아닌가 싶기도 우원식 진짜. 의장으로부터 표결을 늦춰달라. 네. 라고 한 건데 이게 이제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행위 내지는 공모를 인정할 수 있느냐, 요거는 조금 뭐랄까요, 그 박성재 한덕수보다는 네. 조금 증거가 더 필요했던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그 그러니까 부분에 있어서는 판사 이정재 판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분 통화로 계엄 공모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영장 심사할 때 2분 통화로 계엄 공모 가능한가? 그러니까 2분만으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식사한 그런 자리도 있었고 또 이날 통화한 것만으로도 통화한 거 빼고도 여러 차례 통화나 연락을 통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국회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뭔가 미션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통화는 한덕수 당시 총리하고 더 오래 했죠. 네, 한 7분 정도 네, 그 한 걸로 알고 7, 있는데 8분 정도 7, 8분 통화를 정도. 했으니까 예. 더 오래 통화를 하고 그때 어떤 얘기를 나눴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보니까 한덕수 피고인이 수사 협조를 좀 하지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기대가 있었는데 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본인도 본인 죄도 되는 부분이니까 네. 이게 수사 협조가 결국에는 없었던 것 같고, 아하. 이게 추경호 의원 쪽의 가장 강력한 변명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2분 통화를 한 다음에 고지한 의총 장소가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바꾸는 공지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뭐 국회로 모이라고 했다가 당사로 당사. 모이로 했다가 다시 국회 예결 회의장으로 모이라고 했다가 또 최종적으로는 당사로 모이라고 그랬죠. 한 거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윤석열과의 통화 직후에 예결위 회의장으로 다시 바꿨기 때문에 타임라인이 그게 이제 가장 강력한 변명이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결국에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입증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분이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검에서는 뭐 지금 만약에 이제 구속을 못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걸 기소해서 공소유지는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자신감 보이긴 하던데. 원래 구속영장 청구한 사건 기소 안 하면 옛날에는 그게 적이었어요. 일단 벌점 대상이에요. 벌점 대상이에요. 그래요. 근데 이제 추경호 판단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좀 힘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이거 봐라, 특검이 정치적인 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내란몰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데 지금은. 근데 추경호 의원은 물론 이게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 거죠. 그건 명백하죠. 그건 명백하지. 아니
아무런 상황과 맞지 않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네. 그걸 해제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아하. 되는 책무잖아요. 그럼 근데 본인이 국회 본관에 있다가도 해제 결의에 참가 안 하고 나와 버렸잖아. 그것뿐만 아니라 뭐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이 그건 네. 뭐 대단히 비난받아야 하는 행위를 한 거는 명백한데 다만 그게 구속 내지는 유죄 판결에 이를 정도로 이제 증거가 충분하냐 그거는 사법적인 문제일 뿐이지 정치적으로는 이미 뭐랄까요 그건 뭐 내란의 동조 내지 협조한 거로 못 볼 바는 아니죠. 그렇다면은 추경호 영장 기각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보이는 반응, 마치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런 느낌이 좀 나던데 그건 이거는 뭐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어떤 증거상의 문제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판사의 판단이 네. 이건 뭐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뭐 판단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잘못이 없었는데 부당하게 탄압받았던 것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 정치적으로 스스로 몰락시키는 거예요. 스스로를 몰락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ALS도 있고 전화 면접도 있지만 ALS 같은 경우는 좀 지지율이 민주당과 이제 붙어가는 그런 흐름도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 우리가 똘똘 뭉치면 내년 지방선거 주요한 곳들은 지키거나 또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야당이 잘해서 야당이 선거 이기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요? 지금 미국 상황을 보시면 예. 미국 민주당이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욕을 엄청 먹고 있거든요. 아하. 사실은 일단은 미국 민주당의 구심점이 없어요. 지난번 대선 출마했던 그 해리슨 예. 전 부통령은 대선 이후에 거의 존재감이 없어졌고, 그리고 낸시 펠로시도 이제 이번에 은퇴하기로 했고, 예. 그리고 뭐 민주당의 구심점이 될 만한 정치인이 없는 데다가 그러다 보니까 뭐 오합지졸이거든요, 사실은. 야당이 예. 상황이 그렇군요, 미국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인가요? 10월에 있었던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다 이겼잖아요. 네. 근데 왜 다 이겼냐? 민주당이 지지층으로부터도 그렇게 비난받을 정도로 잘 못하고 있는데 그건 미국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렇네요. 그렇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뭐 좀 한 6개월 앞두고 있네요. 6개월도 안 남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6개월 해왔던 모습 이걸 본다 그러면은 6개월 뒤 지방선거에서 뭔가 심판을 받을 정도의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완전히 득세할 정도의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판단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망해라 이제 고사를 지내고 있는 형편이죠. 왜냐하면 자력으로 선거 이기기는 그러니까 잘해도 야당의 어떤 그 플러스 효과라는 건 미비할 수밖에 없는데 네. 뭐 잘할 지금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인데 예. 뭐 다른 거는 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다만 지금 민생 경기와 관련해서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난 3, 4분기의 성장률이 생각보다는 잘 나왔어요. 네. 1.3% 정도 분기 전년 동기 대비 1.3%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올 초는 암울했죠. 너무 힘들었죠. 예. 내란 터지고 나서 이거 뭐 모든 게 불확실하고 네. 탄핵이 되냐 마냐부터 시작해서 헌재가 어떻게 뭐 되는지 대선이 어떻게 예. 되냐 모든 게 아노미 상태여서 힘들었습니다. 2025년 올해는 무조건 0%대 성장이다. 0%다. 뭐 0.8이냐 0.7이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가 진행됐었는데 지금 4, 4분기에 별일 없으면 전체적으로 올 한 해년도 성장률을 1%는 넘을 것 같아요. 토탈 해도 상반기에 워낙 힘들었지만 하반기 들어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게 이제 수출 내지는 그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기업들이 좋은데 상황이 이게 밑바닥 경기는 아직 좀 온기가 어렵거든요. 돌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뭐 민생 쿠폰도 지급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네. 바닥까지 어떻게 온기를 내려가게 할 거냐. 어. 이게 가장 큰 숙제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예, 그 숙제를 잘 풀게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 뭐 윤상현 의원은 1년 전면 다 있는다 이런 얘기까지 했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잊지 않고 지방선거에서도 심판의 표심을 또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아니 내란 터진 지 1년 지났는데 우리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뭘 잊어 있기는. 어제 일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일 같은데 진짜.